제4장 경찰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겠죠. 경찰공무원에게는 경찰공무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경찰공무원법에 없거나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력직이고 특정직이죠. 여기는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특정직이 되고 특수경력직이 아닙니다. 정무직이나 별정직이 특수경력직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견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의 공직방해에 있어서 공무원에 해당되고 국가배상법상에 있어서 공무원의 개념에도 포함이 됩니다. 경과제도를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경과로 구분이 되는데 경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과별로 직무의 종류와 정과는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경과는 총경 이하에 부여가 되는데 수사와 보안은 총경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경과, 이제 수사 보안은 총경에 안 들어가죠. 특수경과, 일반과 특수는 총경에 부여가 되죠. 그리고 특수경과에는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수, 보특, 항정살이 되는 것이죠. 항정살이 좀 특수부여입니다. 임용권자, 임용 재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반드시 경과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1년 이내에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신규 채용할 때 바로 경과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경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반 경과를 부여하면 되니까 신규 채용할 때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병합,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요. 자,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경과를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 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그 경과를 부여하면 되겠죠. 정과는 이제 경과를 바꾸는 겁니다. 일반 경과에서 수사나 보안, 특수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원을 감촉한다든지 경찰청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보안이나 수사, 정보통신에서도 일반 경과로 정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보안, 특수경과를 갔다가도 그 경과를 해제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일반 경과가 다시 돌아오죠. 정과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현재 경과를 부여받은 지 1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은 정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경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한 직무 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이 됐다. 그렇다면은 그 분야에서 최소한 5년간, 5는 오랫동안이죠. 그 경과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겠습니다. 수사경과를 보겠습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이 있죠. 적용되는 부서는 수사부서에 적용이 되는데 수사부서 중에서도 유지장이나 호송 출장소는 제외되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부서들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책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곳에 파견이 된다면 수사경과부서에 파견된 것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파견되는 곳, 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곳,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이긴 한데 갱신을 할 때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4월 30일 한 번 하고 11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에 2번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암기를 하려면은 6월, 12월 이렇게 돼 있으면 기억하기 좋은데 4월, 11월 이렇게 돼 있어서 기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수사 경과할 때 수를 휴사 경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휴에 보면은 이 막대기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11월 달까지다. 그리고 휴사니까 4월 달까지다. 이렇게 11과 4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은 수사 직무 교육을 받거나 혹은 갱신을 위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연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해제 사유가 있는데 필요적 해제 사유가 있고 또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직무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수수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오랫동안 연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중대한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갱신이 되지 않았다, 뭐 시험을 보지 않았다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자, 그런 경우인데 금오인 하는 갱인데 이 앞에 호를 넣어서 호갱, 이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제한다. 수사관이 구리를 금으로 오인한다든지 그런 호객이 있다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겠죠. 임의적 해제 사유를 보겠습니다. 금품 향수수 외의 비리죠. 금품 향수수로 징계받으면 필요적 해제 사유인데 그 외의 경우에는 임의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로 수시로 진정만 받은 경우입니다. 진정만 받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징계를 받아버리면 필수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5년이 아니고 2년 동안 연속해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했다,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도한 채무라든가 빈곤 상태 현저하다,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 이상행위, 수사 업무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수사 경과 해제를 본인이 희망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성격은 자문기관입니다.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하죠. 고천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5년이 7인이죠. 일반적인 경우고, 위원장은 경찰청의 인사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에 대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는 없죠. 경찰청에만 있고 인사담당 국장인데 현재 그 직책은 경무인사기획관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에서 최상급 계급이나 선임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죠. 경찰청장이 경찰청 본청 소속의 총경 이상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경정이 아니죠. 총경 이상이고 또 경찰청의 소속입니다. 의결 종족수는 제적 과반수 찬성이 되겠습니다. 재가찬이 되는 것이죠. 공제실무종합에서 재가찬이 나오는 경우는 인사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학 개론에서는 인사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재가찬을 요건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하지만 공제에서는 인사위원회만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가찬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죠. 재가찬이라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니까. 의결 정족수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제3위죠. 제3위가 외출해서 소정이를 만났죠. 소정이에게 재가찬하면서 칭찬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출산이 참 재테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 공무원 관계 일반을 보겠습니다. 임용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중징계, 이런 것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중징계만 임용사항에 들어가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되겠습니다. 전보라는 것은 동일직이나 자격 내에서 부서를 달리하는 것이고, 복직이라는 것은 휴직, 직위 해제, 정직에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인데, 휴직도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직위 해제도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도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이죠. 정직하고 있는 기간에는 봉급도 안 나옵니다. 강등의 경우도 3개월 동안 정직을 하면서 동시에 계급도 한 계급 내려가는 거거든요. 강등은 정직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한다면 그것을 복직으로 부르는 것이죠. 임용권자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는 총경 이상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이 추천해서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올라가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경위와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또 경정에 대해서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의 경우에는 청장이 제청을 합니다.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청장이 추천을 하죠. 하지만 경정의 신승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제청을 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장관을 제끼고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승면이죠. 신라면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정 이하에 대해서 하는데, 하지만은 총경에 대한 강등이나 정직, 전보의 복직, 휴직, 직위해제, 강정, 전복, 휴직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강정과 전복을 먹고 휴직을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총경의 강정, 정복, 휴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그리고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경정의 신승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법을 보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표로 본 것들을 이제 법조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 법조문의 형식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기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은 눈에 좀 익혀둬야 됩니다. 진하게 된 것들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경위와 시도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찰청장은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도 시경위나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령에서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외는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법에 보면 또 나오는데,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경위와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임명권의 유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암기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용권을 경찰청장이 모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임을 하게 되죠. 어떻게 유임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유임을 갈 수도 있고, 국수본부장에게 가기도 하고, 또 소속기관 등 여기는 시도청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군데로 유임이 갈 수가 있는데, 시도지사한테는 자치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유임이 되죠. 이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사무 담당하는 경찰관 임용사항이 유임이 되겠죠. 국수본은 수사 관련해서 유임이 될 것이고, 경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장이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다 임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그 경정 중에서도 파견, 전보, 복직, 휴직, 직위해제, 파전복, 휴직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하지 않고 아래로 유임을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유임을 하는 것이죠.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또 소속기관 등에게 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유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유임을 합니다. 소속기관 등에도 마찬가지로 경감 이하는 다 유임을 하죠. 하지만 시도지사에게는 그 신규 채용이나 면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 않는 것이죠. 시도지사가 경찰관을 새로 뽑는다든지 혹은 직권 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 소속기관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속기관장에게 줄 때는 그러한 제한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다. 국수본부장에게는 국수본 내에 경정 이하 전보권을 유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경감이나 경위로 신규 채용한다 혹은 승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속 기관 등에게 있지만은 다만 사전에 승인은 받아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감이나 경위를 신규로 채용하든지 혹은 경위나 경사를 경감이나 경위로 승진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도지사가 그러한 권한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시경위로 다시 유임을 하는 것이죠. 이때도 재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 중에서 경감이나 경위로 승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제외하고 시경위한테 주는 겁니다. 이 제외하는 것을 또 잘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시도지사는 경감이나 경위로 승진하는 그 임용권,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치 사무를 하는 우리 경찰관이 이번에 승진이 되어서 경위로 승진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시도청장으로부터 그 임용장을 받겠지만은 이제는 시도지사한테 임용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감 경위로 승진하는 이런 경우만 도지사가 임용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경위가 권한을 받아서 다시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시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지는 않았죠. 이제 시도청장은 위에서 시경위로부터 받은 어떤 권한도 있고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권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감 이하의 전복권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임할 수 있다가 두 번 나오죠. 아까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모두가 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경찰청장은 시도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재량권을 주는 것이죠.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오면서 전부 다 위임한다. 무조건 위임한답니다.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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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임한다인데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주는 것 그리고 시도청장이 서장에게 주는 것 이것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한다. 그러면은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죠. 받아야 한다. 시경위가 임명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시도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보면은 이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위임하면서 자칫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중에서 이때 자세히 보면은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하고 있죠. 지구대 파출소 업무가 자체 사무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데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보직을 하려면은 이제는 시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경위 쪽에 좀 빽이라도 쓰려고 애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 기관 등의 장은 경감, 경위로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할 때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혹은 경위, 경사를 경감, 경위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죠. 자, 경찰청장은 저 위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이나 승진, 인사교류, 파견 이런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위임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행사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총 3개는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위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2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하죠. 경정의 파전복 휴직이죠. 그리고 경감 이하의 임용권, 이때는 신규 채용이나 면직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임합니다. 시도지사가 함부로 경찰관을 뽑거나 또 혹은 잘라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도지사가 경위 경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은 가지고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에게 그 안에 있는 경정 이하의 전복권을 위임한다. 자, 경찰청장은 소속 기관 등이죠. 여기는 시도경찰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정의 파전복 휴직이죠. 그리고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경감이나 경위로 승진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임명장을 주겠다. 그 외에는 시경위에다가 다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받은 시경위는 시도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가 하나 더 있죠. 시도청장은 경감 이하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 전복권을 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경찰서 내의 전복권은 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한다. 그러면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경위는 임용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보직을 한다. 그러면 시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한다.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면 경감 또는 경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암기하기 위해서 경감 또는 경위로 신승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이러한 경우에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이것들을 실수 없이 다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사람별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한 것이죠. 제가 써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대통령은 총경 이상에 대해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었죠.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하기 싫다는 것이죠. 너무 간단하니까. 강등, 정직, 전복, 복직, 휴직, 직위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내가 하겠다. 어떤 겁니까? 신승면이죠.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 면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청장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는 경정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총경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강정, 정복, 휴직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죠. 경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었으나 신성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복, 휴직 이 부분도 좀 간단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하지 않고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청장이나 시도의사에게 위임을 해버리죠.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감이나 경위로의 그 신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만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임용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승인만 하겠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있죠. 시도지사가 있고 소속 기관 등이 있고 그리고 국수본부장이 있죠. 국수본부장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위임받는 것은 경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파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 등에도 동일하게 경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시도지사가 다 위임을 했습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시도지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하거나 면직하는 것, 경찰관을 새로 뽑거나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소속 기관 등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에게 주지 않았던 이 권한이 있죠. 이것은 결국 소속 기관 등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안 준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지구대나 파출소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시도지사는 이 받은 권한을 또 시경위에다가 위임을 하죠. 자, 시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경위에게 다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경감이나 경위로 승진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경위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소속 기관 등에서도 권한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죠. 서 내에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복권만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임할 수 있답니다.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그리고 소속 기관에서 서장에게 위임하는 것 두 가지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제 잠깐 위로 보면은 경찰청장이 또 국수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수본 내에서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복권만 위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위험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합니까? 경찰청장이 추천하죠. 청장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이 시도 청장을 임명할 때는 이때는 경찰청장이 시경위와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 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부서 내 총경에 대해서 임용할 때는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이때는 국수본부장이 추천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경위가 임용권을 행사한다. 그때는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시도 청장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추천 말고 또 제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청은 어떤 경우 합니까? 경정에 신규 채용이나 승진, 면직 이렇게 신성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바로 제청을 해버리죠. 일반적인 경우는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장관이 제청하는 것이 기본인데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는 계급이 조금 낮다고 청장이 바로 제청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또 장관도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하면은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지구대 파출소장에 대해서, 집파장에 대해서 보직 인사를 할 때는 시경위에 사전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천, 제청, 사전 의견까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는 순간 백지를 하나 꺼내놓고 방금 제가 쓴 거 있죠? 이것을 잊어먹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카피가 되면은 잘 기억을 한 것이고, 조금 막히면 다시 이렇게 강의를 돌려보면서 본인 글씨로 깨끗하게 한번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내용을 책갈피 속에 딱 끼워두면은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그 본인이 직접 적은 거 있죠. 그렇게 보면은 금방 이것이 기억이 나고 정리가 잘 됩니다. 저도 이 파트를 강의할 때는 항상 한 1시간 이상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두면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빠르게 기억이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